JS 장기투자. 네, 오늘 영상을 올려드릴 거는 지금 제가 영상 제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지수가 3,300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국 지금 주식시장 역사 거의 뭐 한 4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그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지수 3,300을 돌파했다고 하고, 이제 3,300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갱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3,400이던 3,600이던 뭐 이렇게 쭉쭉 가면 갈수록 이게 다 히스토리컬 하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거의 없고 다 플러스인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는 게 더 부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현대차나 CJ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평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사는데 썩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예시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나 CJ 같이 이런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수가 3,300을 넘어서는 이런 최고 상황인 상황에서 요걸 더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를 공유드릴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우선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저는 3개 증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이랑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쓰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번 올린 영상처럼 4개 기업만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더 이상 기업을 늘리지 않을 거고 이 4개의 기업만 계속 들고 갈 생각이에요. 아예 그냥 장기투자로 아예 여긴 정했고요. 사실 키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키움도 그나마 여기서 장기 투자 안 하는 거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YG 같은 경우는 약간 사이클. 나중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정말 콘서트 많이 하고 뭐 빅뱅도 컴백하고 뭐 블랙핑크 잘 나가고 이럴 때 모두가 환희할 때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모아갈 종목은 아니라서 YG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 쌍용CN이 배당을 계속 잘 준다면요. 쌍용CN이는. 그리고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KTNG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종목수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키움이나 한투는 거의 완전히 정했다. 장기 투자의 종목들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미래에셋대우가 아직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식을 선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현대차나 CJ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하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가져갈 건데, 이 아래에 있는 주식들을 어떤 걸 정할지 적어도 저는 미래에셋대우를 한투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5개의 기업을 선택하려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하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그나마 좀 투자를 하면은 또 장기 뭐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리고 회복이 되겠다 하는 종목들을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GS 리테일이에요. 그래서 GS 리테일은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제가 샀다가 뭐 팔고 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써 이번이 4번째인데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약간 유통주라서 사이클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뭐 삼성전자나 뭐 쌍용CN이 KTNG처럼 들고 가는 것보다는 요런 사이클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지금 4번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또 5번째, 6번째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이 피해를 많이 보는 회사죠.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 이런 여름 시즌에 사람들이 골프장이나 뭐 리조트나 뭐 이렇게 여행지 많이 놀러 가면서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했을 거고 실적이 많이 좋았을 건데 지금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 거죠. 제가 GS 리테일을 항상 투자하는 포인트는 36,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36,000원이 왔을 때 항상 이제 매수를 하고요. 보통 파는 거를 기계적으로 이 GS 리테일은 뭐 38,000원 후반대나 또 39,000원일 때 그냥 다 전량 매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차트 보면 사이클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차트가 계속해서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GS 리테일도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이슈는 요번에 GS 홈쇼핑 을 합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처럼 GS 리테일이 사이클 타기보다는 이 홈쇼핑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또 배당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저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CJ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뭐 첨보나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사들처럼 GS 리테일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하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뭐 편의점 사업이 사실은 뭐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지금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파이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확 뛰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뭐 아마존 같이 물류 시스템 혁명을 거치면서 잘 해낸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땐 차라리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또 낫다고 생각을 해서 GS 리테일은 또 약간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 투자를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주가가 또 36,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요거 만약에 또 이제 그 홈쇼핑 합병 이후에 뭐 또 급등을 해서 한 4만원까지 많이 간다 치면은 또 그때는 팔고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투자 전략을 짜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구매를 했었다, 그때 좀 약간 올랐을 때 팔았고 다시 한번 이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왜 샀냐 하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조선이 핫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1년 올해 들어서 수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주 결과가 바로 매출에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를 만드는 시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정말 좀 긴 시간, 요거는 뭐 최소 한 3년 최소가, 그리고 5년 이상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 뭐 대우조선해양 합병도 만약에 진짜 되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름을 아예 안 쓰는 그런 선박 시장이 온다면 굉장히 수혜를 더 많이 볼 것 같아서 요 기업, 이 한국조선해양이 약간 현대자동차 비슷하게 계속 꾸준히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배당이 낮아서 좀 아쉬운데 실적이 좋아지면은 배당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코로나가 정말 완전히 종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막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조선업의 이런 화랑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조금씩 모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이 2차전지 기업 중에서 2차전지 뭐 유명한 뭐 삼성 SDI,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단에 있는 소재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첨보 덕분에 저도 첫 투자를 했을 때 많이 수익을 냈었고 실제로도 이 수익을 통해서 다른 회사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첨보 그때 제가 기억에는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게 30주, 그리고 키움에서도 한 20주, 한 50주 정도 갖고 있다가 19만원일 때 좀 판매를 했어요. 판매한 이유는 너무 또 단기간에 17만원에서 19만원까지 2만원이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소재 기업으로서 지금 공장도 증설을 잘하고 있고, 이 공장이 증설된 게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시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진짜 분할 매도로,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 한국조선해양이나 첨보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쭉쭉 모아가면서 뭐 현대차나 CJ처럼 이 정도 뭐 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돈으로 치면 한 500만원 정도 하고 CJ가 한 3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요 정도 맞춰서 한국조선해양도 뭐 한 300만원 맞추고 첨보는 한 500만원 정도 맞출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모아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약간 GS 리테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동일한 선상이긴 한데요. GS 리테일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살짝 떨어진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단기간 안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고 그리고 리조트를 많이 이용하고 호텔도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뭐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해외여행을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해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신라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명품들을 많이 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호텔신라 구매하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GS 리테일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오르면 판매할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모두가 환호할 때 YG와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YG처럼 모두가 하나고, 와 YG 정말 돈 잘 벌겠다, 빅뱅까지 컴백을 하네, 콘서트를 하네, 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국내 콘서트까지 구경을 하네, 이런 시점이 오면은 정말 주가가 저는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GS 리테일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런 엄청난 이런 이 소비를 많이 하는 시대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거 더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오는 시점에 좀 판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또 새로 추가한 종목이 동국제약이에요. 지금 이제 정찰병 정말 한 주밖에 안 샀는데요. 요 기업을 사실 저는 예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기업보다는 사실 저는 한국투자증권에 있는 동아소시홀딩스를 더 좋아해서 동아소시홀딩스를 모아가고 있었는데 동국제약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동국제약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마데카솔이나 또 그리고 인사돌 이런 약간 대중적인 그런 약품들만 생각을 했는데 뭐 알아보니까 굉장히 해외 수출도 나름대로 제약회사 치고는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취제 이런 전문 의약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주가가 빠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동국제약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우상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 안 되지만 한 주 한 주씩 모아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충 예전 차트들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약간 액면분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뭐 목표가가 뭐 10몇만 원 이러다가 지금 목표가가 48,000원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분할까지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바라보고 이런 액면분할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제가 예전에도 투자했었던 모스테임 임플란트 같이 임플란트 시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이 제약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더 좋은 제약 그런 약품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제약들을 저는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펀드, 퇴직연금 펀드 쪽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런 펀드를 투자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뭐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제약도 있고 동국제약까지 해서 제약주들이 아니라 제약주는 두 개인 거고 또 펀드를 통해서 제약 뭐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를 투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빠진 거는 뭐 이전 영상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을 이 정찰병을 투입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셀트리온이 뭐 하는 회사일까? 셀트리온이 뭘 잘 팔고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국제약은 확실히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것들을 파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냥 정찰병 그냥 다시 넘겨주고 그냥 이렇게 기업을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키움이나 한국투자증권은 정말 소량 진짜 제 월급에서 뭐 많이 넣어봐야 한 20만원 정도? 이 정도씩만 늘 것 같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아마 이 미래에셋대우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워낙 올랐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못하겠고 사실은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렇게 뭐 사이클주들 이런 소비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볼 만한 GS 리테일, 호텔신라, 뭐 YG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더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될 만한 뭐 조선업이라든지 또 2차전지 섹터 증설이 많이 됐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동국제약 요 3개 정도를 장기적으로 또 분할 매수해서 최소 못해도 이 CJ나 현대차처럼 뭐 300만원 선에서 500만원까지는 일단 모아놓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로 투입을 하면서 이 금액이 이제 300, 500이 아니라 뭐 한 900에서 1000 정도까지 또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액을 거의 달성을 했죠. 사실은 뭐 KTNG나 뭐 또 쌍용 CN이,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 정도로 모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약간 자제를 시켜놓고 이런 회사들을 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까지 모은 다음에 900에서 1000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지금 코스피 3300을 찍는 시점에서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해서 제가 모든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의견만 들으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이렇게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남은 2021년도 정말 좋은 주식들 잘 수량 모아가셔서 정말 나중에 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댓글을 통해서라도
나도 정말 저처럼 제이시 장기춘자님처럼 모아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 아니면은 여유를 갖게 됐다. 이런 뭔가 성공 스토리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빨리 오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겠지만요. 네, 감사합니다.